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도우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경험하시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부정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맥박이 불규칙하다고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언제 걱정해야 하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맥이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맥은 말 그대로 심장의 리듬이 정상과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뛰는데 이보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심장이 뛰는 것은 심장 안에 있는 자연적인 페이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동결절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서 심장 전체로 퍼지면서 심장이 수축하게 됩니다. 마치 지휘자가 박자를 맞춰주는 것처럼 동결절이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부정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빈맥성 부정맥. 둘째,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는 서맥성 부정맥. 셋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불규칙성 부정맥입니다. 각각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부정맥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양성 부정맥도 있고, 즉시 치료가 필요한 악성 부정맥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상 심장 박동과 부정맥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이해해야 부정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안정시 심박수는 분당 60에서 100회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50회 정도로 낮아도 정상일 수 있고, 나이가 들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규칙성입니다. 심장이 일정한 간격으로 뛰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강도입니다. 맥박을 만졌을 때 적당한 강도로 느껴져야 합니다. 부정맥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심계항진, 즉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강하게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다, 가슴에서 새가 퍼덕거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맥박이 건드려 뛰는 느낌도 흔한 증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쿵쿵쿵 하던 것이 쿵쿵쿵쿵쿵 하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맥박이 한 번씩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지러움이나 실신도 부정맥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심장이 효과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우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 근육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숨이 차거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시니어에게 흔한 부정맥의 종류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기 쉬운 부정맥들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시면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회수축이 가장 흔한 부정맥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 사이사이에 조기에 나타나는 불규칙한 박동을 말합니다. 환자분들은 맥이 한 번 빠진다, 심장이 덜컥한다고 표현하십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양성 부정맥으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회수축은 심방에서 발생하는 심방성 기회수축과 심실에서 발생하는 심실성 기회수축으로 나뉩니다. 심방성 기회수축은 대부분 무해하지만 심실성 기회수축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연속으로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방세동은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부정맥 중 하나입니다. 심방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생기는 부정맥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약 10% 정도가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가장 큰 위험은 혈전 형성입니다.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서 혈액이 고여있게 되고 여기서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뇌경색 위험은 정상인의 5배 정도 높습니다. 섬액성 부정맥도 시니어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심장이 분당 50회 미만으로 느리게 뛰는 상태인데 동결절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전도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어지럽거나 실신이 있다면 인공심박 조율기 삽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심실성 빈맥은 심방이나 방실결절 부위에서 발생하는 빠른 부정맥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분당 150에서 200회 정도로 매우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멈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양성이지만 증상이 심하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정맥을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전기전도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동결절의 세포수가 줄어들고 전도로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부정맥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면 부정맥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판막 질환, 고혈압성 심질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전기 전도에 이상이 생겨서 부정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갑상선 질환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심장이 빨라지고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섬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치료하면 부정맥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해질 불균형도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칼슘의 수치가 비정상적이면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설사, 구토가 심한 경우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약물도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감기약, 기관지 확장제, 항우울제, 부정맥 치료제조차도 때로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물을 시작한 후 심장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생활습관 요인들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음주,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대부분 조절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맥박 체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맥박 체크는 부정맥을 조기에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손목에서 맥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왼손 손목을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 약지를 왼손 손목의 엄지손가락 쪽 오목한 부위에 올려놓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가볍게 대면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의 경동맥에서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의 옆쪽, 기관과 목 근육 사이의 부드러운 부위에 손가락을 대면 됩니다. 다만 너무 세게 누르거나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한쪽씩만 체크하세요. 맥박을 셀 때는 15초간 세어서 4를 곱하거나 30초간 세어서 2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정맥이 의심될 때는 1분간 전체를 세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맥박수뿐만 아니라 규칙성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상 맥박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의 적당한 속도, 둘째 규칙적인 간격, 셋째 적당한 강도입니다.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불규칙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강하면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혈압계에서도 맥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손가락으로 직접 체크하는 방법도 익혀두시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정맥의 응급 상황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며칠 기다려서 병원에 가도 되는지 명확히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을 잃거나 실신한 경우입니다. 부정맥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이 급격히 줄어들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쓰러진 경우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둘째, 심한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부정맥과 함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팔이나 목, 턱으로 퍼지는 경우는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셋째,
심한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거나 눕지 못하고 앉아서만 숨을 쉴 수 있는 경우, 말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찬 경우는 심부전을 동반한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심박수가 분당 40회 미만으로 매우 느리면서 어지럽거나 의식이 흐린 경우입니다. 이는 고도방실 차단 같은 섬액성 부정맥으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박수가 분당 200회 이상으로 매우 빠르면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실성 빈맥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며칠 기다려서 외래 진료를 받아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첫째, 가끔씩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맥박이 가끔 건드려 뛰지만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운동 후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심장이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라도 점점 심해지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더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정맥으로 병원에 갔을 때 받게 되는 검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검사 받을 때 덜 불안하실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심전도입니다. 가슴과 팔다리에 전극을 붙이고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부정맥이 검사 당시에 발생하고 있다면 즉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5분 정도로 짧고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맥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휴대용 심전도 기계를 착용하는 홀터 검사를 시행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장 리듬을 계속 기록하는 검사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맥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더 드물게 발생하는 부정맥을 위해서는 이벤트 모니터나 삽입형 루프 기록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벤트 모니터는 증상이 나타날 때 환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서 기록하는 방식이고, 삽입형 루프 기록기는 피부 아래에 작은 기계를 삽입해서 최대 3년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도 중요합니다.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해서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심장 질환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심장 크기, 심실 기능, 판막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운동부하 검사는 운동할 때 유발되는 부정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러닝머신에서 걷거나 뛰면서 심전도를 기록합니다. 운동으로 유발되는 부정맥이나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도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전해질 수치, 심장 효소 등을 확인해서 부정맥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부정맥의 치료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법은 부정맥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금연, 금주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부정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교감신경의 활동을 억제해서 빈맥성 부정맥을 조절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심방세동의 심박수 조절에 사용됩니다. 항부정맥제는 부정맥 자체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심방세동 환자에게는 항응고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해서 뇌경색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와파린이나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들이 사용됩니다. 출혈 위험이 있지만 뇌경색 예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방세동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비약물적 치료도 있습니다. 전기적 심율동 전환은 전기 충격을 가해서 정상 리듬으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주로 응급 상황이나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에서 사용합니다. 카테터 절제술은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장 조직을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시술입니다. 다리나 목의 혈관을 통해 카테터를 심장까지 넣어서 시행합니다.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 등에 효과적입니다. 인공심박 조율기는 섬액성 부정맥에 사용됩니다.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거나 멈출 때 전기 자극을 주어서 심장이 뛰도록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쇄골 아래에 삽입하는 작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삽입형 제세동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빈맥성 부정맥에 사용됩니다. 심실성 빈맥이나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서 정상 리듬으로 돌려주는 기계입니다. 아홉 번째로, 부정맥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맥이 한 번 발생했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고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부정맥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의 이완요법을 배워서 실천해 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과식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매운 음식이나 너무 뜨거운 음식도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세요. 커피, 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해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2~3잔 정도의 커피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부정맥 증상이 있다면 줄여보세요.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알코올은 모두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심방세동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10번째로 가정에서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눕는 것입니다. 부정맥으로 어지럽거나 실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침대나 소파에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두 번째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불안하면 호흡이 빨라지면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맥박을 확인해 보세요.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을 체크해서 분당 몇 번인지, 규칙적인지 불규칙한지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1분간 전체를 세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의료진에게 도움이 됩니다. 미주신경 자극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심실성 빈맥 같은 일부 부정맥은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기, 얼음물 마시기, 기침하기, 변을 보는 것처럼 힘주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마세요. 발살바 숙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를 막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내쉬려고 하는 동작입니다. 마치 귀가 먹먹할 때 뚫으려고 하는 동작과 비슷합니다. 10에서 15초 정도 지속한 후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 방법도 상심실성 빈맥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과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증상인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등을 메모해 두시면 병원 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세요. 혼자 있을 때 부정맥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세요.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가슴 통증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 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11번째로 부정맥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부정맥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세요. 부정맥 약물은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효과적이므로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증상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기록해두면
부정맥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응급실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알레르기 정보를 적은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세요. 가족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두어서 응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적절한 운동을 계속하세요. 부정맥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운동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하세요. 운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부정맥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사회활동도 계속하세요. 부정맥 때문에 집에만 있지 마시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생활하세요.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부정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부정맥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불안을 갖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맥은 모두 위험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정맥 중에는 생명의 위험이 없는 양성 부정맥도 많습니다. 기회수축이나 경미한 섬액 등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흔히 나타나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문제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운동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부정맥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운동의 종류와 강도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맥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도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부정맥의 원인이 해결되거나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만 복용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심박 조율기를 삽입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생각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심박 조율기는 크기도 작고 기능도 우수해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자제품 사용에도 큰 제약이 없습니다. 부정맥은 유전된다는 것은 일부만 맞습니다. 일부 부정맥은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부정맥 환자를 위한 식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식단은 부정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젓갈류 등은 피하세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칼륨은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시금치 등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면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그네슘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 등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아몬드 한 줌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은 심장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식을 피하세요. 과식하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심방세동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고 일주일에 2-3일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커피 2-3잔 정도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더 줄이거나 오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로 부정맥과 다른 질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맥은 다른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과 부정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이 커지고 전기전도 시스템에 변화가 생겨서 부정맥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심방세동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부정맥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도 부정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심장 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과 부정맥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부정맥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방세동이 생기기 쉽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섬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정맥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부정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추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콧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중 무호흡이 의심되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보세요. 신장 질환도 부정맥에 영향을 줍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신질환 환자는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5번째로 부정맥 환자의 여행과 일상생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맥이 있어도 여행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먼저 의사와 상의하세요. 현재 상태가 여행하기에 안전한지, 약물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장거리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약물은 넉넉히 준비하세요. 여행 기간보다 며칠 더 많이 가져가고, 일부는 손가방에, 일부는 캐리어에 나누어 보관하세요. 처방전 사본도 함께 가져가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약물은 비교적 쉽지만, 여러 번 복용해야 하는 약물은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세요. 여행지의 의료시설 정보를 미리 알아두세요. 응급실 위치와 연락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두면 안심이 됩니다. 여행자 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장시간 앉아 있지 마세요. 한 2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다리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일상생활에서는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직장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근이나 과도한 업무는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6번째로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부정맥 환자 돌봄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이해와 도움은 부정맥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부정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세요. 환자만큼이나 가족들도 부정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의사 진료에 함께 참여해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응급상황 대처법을 익혀두세요. 환자가 실신하거나 심한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언제 119에 신고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약물 관리를 도와주세요. 환자가 약을 제때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처방받도록 도와주세요. 약물 부작용이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함께 병원을 방문하세요.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집안의 조명을 밝게 하고 계단이나 욕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실신으로 인한 외상을 예방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정서적 지지를 해주세요. 부정맥 환자들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격려해주며 필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과보호는 피하세요. 환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정맥은 무조건 두려워할 질환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입니다. 평소에 맥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실신, 심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동반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생활 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부정맥이 있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생활하세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부정맥은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의료진과 잘 협력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